안녕하세요, 주토크입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포스러웠던 경제전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인 1973년 전 세계는 단 하나의 자원 때문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바로 제1차 오일 쇼크입니다. 당시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삼으면서 배럴당 3달러였던 기름값이 1년 만에 배럴당 12달러로 4배나 폭등했습니다. 주유소마다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수 킬로미터씩 줄을 섰고 기름 때문에 이웃끼리 주먹다짐을 벌이는 일까지 허다했죠. 당시 전 세계가 하루에 소비하던 석유의 양은 약 6천만 배럴이었습니다. 6천만 배럴을 리터로 환산하면 약 95억 리터입니다. 즉 올림픽 수영장 약 3,800개를 빈틈없이 석유로 가득 채워야 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수영장들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닿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검은 황금을 손에 쥔 자들이 전 세계 목줄을 죄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차가 멈추고 심지어 집안의 전등조차 켤 수 없었던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날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무기만 석유에서 전기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쟁을 넘어선 제2의 오일 쇼크, 즉 에너지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금융 기업들이 왜 갑자기 수조 원을 들여 전력망 확보에 사활을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GPT 같은 인공지능 하나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가 일반적인 검색 엔진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기 때문입니다. 챗GPT가 네이버보다 전기를 10배 더 쓰는 거겠죠. 과거에는 공장을 돌릴 석유가 부족해서 난리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뇌를 먹여 살릴 전기가 부족해서 전 세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기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어나는 그 순간 바로 쓰지 않으면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는 번개 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마치 실시간 라이브 방송처럼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볼 수 없는 아주 고약한 녀석이죠. 전 세계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량은 약 25,000TWh라는 상상도 못할 규모입니다. 보통 한국의 4인 가구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이 약 300에서 400kWh 정도인데 25,000TWh라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나가 지금부터 무려 50억 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자고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전 세계는 단 1년 만에 다 써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이 전기가 사라지기 전에 쓰려고 우리가 딱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기를 미리 담아둘 거대한 저장 창고가 없으니 수요가 생길 때마다 매번 새로 전기를 뽑아 올려야 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죠. 문제는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사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에너지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태양광은요, 낮에는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전기를 폭격하듯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작 전기가 간절한 밤에는 단 1% 에너지도 내놓지 않고 입을 싹 닫아버립니다. 낮에는 전기가 너무 넘쳐서 탈인데 밤에는 빈 손바닥만 쳐다봐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냐면요, 낮에 전기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우리 전력망이라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마비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회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그 귀한 전기를 그냥 바다에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방금 만들어낸 황금 전기를 담아둘 거대한 보조 배터리가 없어서 길바닥에 버려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낭비가 매일 전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죠. 버려지는 전기와 굶주리는 인공지능, 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테슬라가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회사가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석유의 시대에서 저장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설계자입니다. 그 핵심의 무기가 바로 테슬라의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팩이고요. 메가팩은 단순히 전기를 담는 박스가 아닙니다. 제멋대로 흩어져 사라지던 전기를 단단하게 묶어서 미래로 배달해주는 에너지 타임캡슐이죠. 하지만 테슬라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 타임캡슐 안에 천재 펀드 매니저를 넣어두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토비더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데, 이 오토비더는 전 세계 전기 시세를 1초 단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똥값일 때는 전기를 싹쓸이해서 메가팩에 넣어두었다가 전기가 금값인 피크 시간에는 가장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기를 사고 팔며 시세 차익을 남기는 에너지 트레이딩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발전소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익률을 20%에서 30% 이상 더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배터리 제조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전기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에너지 거래소로 진화 중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 변화의 규모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테슬라가 전 세계 전력망에 설치한 용량만 46.7GWh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현재 전 세계의 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짓고 있는 거대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들이 있겠죠. 46.7기가와트시면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 수십 개를 1년 내내 멈추지 않고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테슬라가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인도한 약 200만 대의 전기차를 한꺼번에 풀 충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동시에 무려 100번 이상을 왕복시킬 수 있는 괴물 같은 용량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터리를 많이 판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의 거대한 가상발전소 VPP를 수만 개 건설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상발전소라는 말이 어렵다면 에너지 단톡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테슬라가 직접 발전소 건물을 짓는 대신 전 세계에 깔린 테슬라 배터리들을 네트워크로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전기가 부족할 때 테슬라가 클릭 한 번으로 명령을 내리면 수만 개의 작은 배터리들이 동시에 전기를 내놓습니다. 실제 발전소 건물은 없지만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 수십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효과를 내는 무서운 디지털 제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진짜로 돈이 되냐고요? 네, 아주 확실한 거래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무더운 여름날 오후에 에어컨 사용량이 폭발해서 전기값이 평소보다 10배, 20배로 뜁니다. 이때 테슬라는 가상 발전소 네트워크를 통해 유저들의 배터리에 남는 전기를 조금씩 빌려다가 전력거래소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테슬라와 배터리 주인이 나눠 갖는 거죠. 배터리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집 배터리가 알아서 돈을 벌어다주는 전기 재테크를 하는 셈이고, 테슬라는 그 거대한 거래를 중개하며 꼬박꼬박 수수료를 챙깁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에서는 테슬라 배터리 사용자들이 이 가상 발전소에 참여해서 연간 수백 달러 이상의 수익을 실제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며 위기설이 돌 때도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매출은 1년 만에 25%나 폭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넘는 돈을 자동차가 아닌 이 디지털 타임캡슐로 벌어들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가 자동차를 추월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성적표에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바퀴 달린 기계만 만드는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과거 아마존이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로 전세계 데이터 시장을 장악하며 대국을 건설했듯이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라는 입구를 지나 전세계 모든 전기가 지나가야만 하는 에너지 길목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마존의 클라우드 없이는 인터넷 쇼핑조차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듯 머지않은 미래엔 테슬라의 에너지 시스템 없이는 인공지능도 스마트 도시도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50년 전 오일 쇼크가 석유를 쥔 자들의 무력 시위였다면 2026년 오늘날의 에너지 전쟁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유통하는 자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저장이 곧 권력이 되고 배터리가 곧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에너지 안보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늦게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테슬라의 타임캡슐이 전기를 흩어지지 않게 꽉 잡아 미래로 배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에너지 주도권 대이동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석유의 시대가 가고 이제 저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지각과 미래를 지키는 눈이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더 깊어지셨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진짜 살아있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주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